선생님은 그래도 지금까지 봤던 하미추론 문제는 럭판드가 그나마 좀 더 괜찮았다고 보는데, 하지만 죽어도 수능에서 이렇게 긴 보기는 안 나온다. 그거는 시험지 구조상 시험지가 10장이 되지 않는 한 쉽지 않아. 자, 봐봐. 그러면 대부분의 조직체와 지도자들은 공경에 빠져든다라고 했어. 언제? 이 표현 눈여겨봐도. implementation, 원래 필수 단어 중에 하나, 수능 필수 단어 중에 하나가 implement가 있어. 얘가 뭐야? 동사로 실행하다, 집행하다야. 그러니까 실행이나 집행 단계, 뭐를? 지도력을 확립하는 실행 집행 단계에서 대부분의 지도체나 지도자들은 공경에 빠져.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 제시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아니면 원인 분석이겠지. 그러면서 셀프 서빙, 자기가 자기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야. 응? 자, 그런 이때 셀프 서빙 리더를 어떤 종류의 지도자인지는 선생님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셀프 서빙 리더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조직체의 경우 전통적인, 이건 이해가 되지. 전통적인 피라미드식 하이라키컬 피라미드식 위계 질서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잘 작동이 돼. When that happen, 받아넘기지. 그런 조직체의 경우, 자, 요 문장 별거 아니지만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구조가 눈에 들어와. 얘가 삽입절 삽입구로 들어간 거야. 응?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사람들은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거야. 왜? 계층 조직이 되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저 위에 있는 이재용이나 윤석열 아저씨가 안 보이는 거야. 뭐 그런 거야? 뭐 이재명이 안 보이는 거지. 그치? 그러면 봐봐.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이게 질서가 복잡하니까. 그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야? 바로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야. 뭐 평사원이면 과장, 과장이면 부장,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 구문적인 요소가 들어갔어. 요 문법 알아? 더 미니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자, 봐봐. 별거 아니야. 싸구려야. 선생님 구문 독해에는 아예 수록도 안 했어. 관계 부사는 언제든지 생략이 돼. 여기 누가 있을 수 있어. when이 있을 수 있고 when이 생략돼서 나와. 그럼 뭐뭐 하는 순간, 우리나라 책이나 일본 책에서 뭐뭐 하자마자라고 번역하라고 하는데 선생님 직역만 해도 된다는 거야. 뭐뭐 하는 순간. 그게 낫지. 뭐 꼭 하자마자 꼭 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된 거야. 다 minute, moment, instant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응? 직역이 되는데 이걸 무슨 수거라고 하느냐는 거야. 오케이? 응? 자,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뭔가 일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데 위해서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나름의 어떤 가정을 갖고 있냐면 person, your boss야. your boss. 자, 책임자는 누구야? 직장 상사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것은 뭐에 반응을 하는 거야? 그 직장 상사 보스에게 반응하는 거야. 그리고 그의 어떤 주도권, 그의 어떤 소망에 맞춰주는 거야.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이지. 그치? 나 이제 보스 왓슨. 야, 부장님이 보셔. 보스 왓칭은 마치 사실적 표현이나 비유적 표현이야. 회사 조직체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스포츠와도 같다는 거야. 그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사람들은 여기가 중요해. 이 부분 해석이 되냐는 거야.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런 독해력이 필요해. 이 on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선생님이 on이 나왔을 때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on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의지의존의 느낌이 있어. 당연히 누가 있어. 디펜드 on이 있지. 자, on이 단독적으로 나왔을 때도 의지의존을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 여기로 안 보여? 왜? 잠깐. 그 다음에 뭐 집중의 느낌이 있어. 얘는
포커스 온, 컨센트레이트 온, 뭐 심지어 센터 온도 있어. 나중에 독해하다 보면. 포커스 온이야. 세 번째가 진행의 느낌이야. 얘가 제일 쉽지. Go on, keep on. 자, 저런 게 이제 순간적인 판단력, 저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옛날에 그 구문독해 같은 걸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의지, 의존, 집중, 진행이야. 응? 자, 그럼 여기 봐. 여기에 자, 봐봐. 그러면서 그것이 스포츠가 돼버렸고 서로 이제 직원들끼리 경쟁하는 거야. 경쟁하면서 어떤 사람이 있게 프로모티드니까 승진한 건가요? 뭐에 의존해서? 자기인데 그 승진한 사람들은 upward influencing skill이야. 그럼 뭐냐면 윗사람에게 비맞추는 재주야. 윗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술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뭐야? 아부 떠는 거야. 플래터링 기술이야. 그러니까 아부 떠는 기술로 승진한 거야. 결과 조직체의 모든 에너지는 위계의 질서 위로 올라가는 자, 뭐를? 조직체의 상부로 올라가.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 아까 긍정 부정 얘기했지. 그러면서 점점 더 뭐랑 멀어져? 고객이랑 멀어지고 프론트라인 포크하면 현장 직원이야. 현장 직원으로부터 멀어져. 그 사람들은 실제로 회사가 집행하는 또는 상품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이때 액션은 그냥 조치라고 하면 돼. 이거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액션이라는 중립적 단어를 썼다고 난 짐작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 조직이 얻어내는 것은 오리 연못이래. 이 오리 연못이 뭐냐는 거야. 자, 그리고 그다음 뭐가 나왔냐면 노와 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between이 나왔으니까 and를 찾아. 고객이 원하는 것과 보스가 원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충돌할 때 보스가 무조건 이겨. 응?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꾀킹 자, 오리처럼 꾀꾀거리는 사람들 돼. 우리 회사 방침이에요. 저 여기서 일해요. 자, would you like me? 제가 자, 상급자에게 이거 보고해도 돼요? 보고할까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 뭐냐면 원래 덕펀드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말은 오리란 말을 안 써. 백조야. 백조가 굉장히 우아하게 헤엄치고 다니지. 근데 백조의 밑바닥은 헤엄치려고 오도방정을 떨어야 돼.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우아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오도방정을 떨고 있는 겉과 속 또는 위와 아래. 여기는 피라미드라고 있으니까 위와 아래. 밑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상품 버리고 있는데 사장님 우리 휴대폰이 회사 최고의 휴대폰이에요. 라고 이재용한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야. 어쨌든 근데 이거는 첫 문장하고 똑같이 가야 돼. 이거는 조직체 내부 얘기야. 응? 자, 그러면 회사인데 어떤 회사야? 내용이 충실하게 가야 되지. 겉보기에는 평화롭지만 고객에 의해서 감추어진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이건 살아남을 수 있어. 현상과 본질. 그 다음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자 봐봐. 보스는 소속감 얘기 안 나와. 그러면서 갈등해서도 아니야. 그렇지? 이건 전혀 아니야. 그 다음 조직체인데 그 조직체에서 보스는 경쟁을 강화시켜. 생산성 얘기가 없어. 그렇지? 그 다음에 종업원도로 가득 차 있는데 뭐를 우선시하는 거야? 얘도 가능성이 있고 4번도 가능성이 있어. 이게 사전적 표현이야. 아까 얘기했지. 오리, 백조. 요거는 사전적 이 수거의 뜻을 물어본 거고 문맥상은 누가 더 가까워? 4번이 더 가까워. 항상 문맥상에서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출제 기법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수거가 너희들한테 안 먹힌 이유가 너희들은 덕펀드가 뭔지 몰랐던 거야. 근데 그러니까 출제 기법은 얘가 나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뻔히 하는 비유적 표현이 나왔어. 수능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걸 외워갖고 오라는 걸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야. 옛날에는 속담은 있었지만 조직제인데 종업은 반복적인 임무 의심 없이 아니지 4번이지.
이 문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알겠지? 그거는 선생님 수능에서 충분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 육모나 구모와 그런 데서 항상 조심할 함의출연의 중요한 출제기법 중에 하나라는 거야. 오케이? 응?